1번. 다음 뉴스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던 시골의 한 초등학교가 도시 학교와는 다른 혜택과 수업 방법으로 학생 수를 늘렸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강찬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남쪽 바닷가 마을에 위치한 한국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을 다 합해도 19명뿐인 시골의 작은 학교입니다. 1923년에 문을 열어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신입생이 없어서 폐교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한국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사와 지역 주민, 공무원 등이 힘을 합해 한국초 살리기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한국초에 입학하는 학생과 가족에게 집과 등록금을 제공하고 학교 수업 후에 영어, 컴퓨터, 골프, 바이올린 등 학생 개인별 맞춤학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있는 바다와 산에서 1년 내내 생태 체험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산과 바다에서 색다른 체험을 하며 배울 수 있는 학교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렸는데요. 진정한 교육을 통해 폐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번에서 3번)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한국은행에서 노인분들 IT 교육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거 반가운 소식이군요.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나도 젊은 사람들 따라가기가 힘들 지경인데 노인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우시겠어요? 그분들 세대는 영어는 물론이고 한글도 못 배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스마트폰에 무인 기기에 새롭게 접하는 기술이 많아서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이 더 편해졌다고들 하지만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밖에요.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는 지금 노인분들보다 더 어려운 기술을 접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해요. 평생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노인분들께서 잘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 유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했으면 좋겠어요. (4번에서 5번) 다음 강연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요즘 우리 사회를 디지털 문명 시대라고 하지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SNS나 게임을 하며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러한 시대의 큰 흐름은 디지털 문명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인한 새로운 소비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온라인 식품 구매나 배달 주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 따르면 모바일로 간편 결제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등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소비자는 비대면 거래의 편리성과 신속성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문명의 시대에 기업에서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우선 맞춤형 패키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만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갖추면 좋을 관련 상품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거지요. 또한 디지털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기업 소유의 채널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SNS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도 있고 마케팅 캠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가 시작된 이상 기업은 더 새롭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거래를 위한 환경 마련에 힘써야겠습니다. (1번) 다음 뉴스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1인 미디어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수연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1인 미디어 진행자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촬영한 것인데요. 이 방송 진행자는 식당에서 제공한 김치에 다른 음식물이 떨어져 있자 식당이 음식을 재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 해당 식당은 큰 비난을 받아야 했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김치에 떨어진 음식물은 방송 진행자가 먹다가 흘린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리기에 앞서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식당 주인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가 또 있다면서요? (2번에서) (3번) 다음 강연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은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작년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0.7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여러 정책을 시행했는데도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출산율은 왜 높아지지 않는 걸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렵다든가 육아 비용이 부담된다든가 하는 응답도 있었지만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온 응답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와 같은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살기 좋아졌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인구학자에 따르면 자원이 부족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매우 강해지고 가정을 이루거나 아이를 낳으려는 본능은 약해진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업이 힘들고 집을 사기도 어렵고 미래를 알 수 없어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는 본능이 강해지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여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면 저출산은 자연히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4번에서 5번) 다음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혈연 관계도 아니고 결혼한 사이도 아니지만 같이 산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남이지만 함께 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룬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가 같이 사는 동거 가구가 있는가 하면 친구나 지인과 같이 사는 젊은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서로 돌보며 모여 사는 노인 가구 역시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혈연 관계나 결혼한 사이가 아니어도 주거를 공유하고 서로를 부양한다면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국민의식의 변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받는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는 주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술을 받을 때도 동거인은 보호자로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가족의 형태는 더욱 늘어날 것임에 틀림없는데요. 전통적인 가족이 아닌 자신이 선택해서 꾸린 가족과도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1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조선시대 인물 중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말하라면 황희를 꼽을 수 있습니다. 황희는 태종과 세종이 신뢰하는 관리였는데 그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황희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둘이 서로 다퉜는데 그중 한 명이 황희에게 찾아와 다른 하인의 잘못을 말했습니다. 하인의 말을 끝까지 들은 황희는 내 말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하인이 와서는 먼저 말한 하인이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인의 말이 끝나자 황희는 내 말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보던 조카는 한 사람의 말이 맞았다면 다른 한 사람의 말은 틀린 것인데 둘 다 옳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카의 말을 들은 황희는 조카에게도
그래, 내 말도 옳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를 들으면서 황희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왕이 매우 신뢰하는 관리였으며 나라의 일을 항상 정확하게 처리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볼 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즉, 황희가 서로 다른 입장의 이야기도 편견 없이 듣고 자신에 대한 비난까지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넉넉하고 인자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2번에서) (3번)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너 그 기사 봤어? 요즘 우리나라 홍보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 높대. 지금까지의 홍보 영상 중에서 올해 영상이 최고 기록이라고 하더라. 기존의 홍보 영상과 달리 유명한 배우라든지 가수 같은 연예인은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높다고? 말도 안 돼. 나도 처음에는 너랑 같은 생각이었어. 근데 영상을 보고 왜 그런지 이해가 되더라고. 영상에서는 처음부터 우리나라 전통 국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퓨전 국악이 흘러나와. 그 리듬에 맞춰서 사람들이 신나게 춤을 추는데 그 뒤의 배경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가 하나 둘씩 등장해. 말로만 들으면 안 어울릴 것 같지? 근데 퓨전 국악하고 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명소가 모두 잘 어우러져서 어색한 느낌이 안 들어.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악이 이렇게도 재탄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영상을 만든 사람 인터뷰도 봤는데 뛰어난 전통 문화가 있은들 아무도 즐기지 않으면 소용없다면서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 전통 국악은 어렵게 느껴지는데 반해 퓨전 국악은 젊은 세대의 감수성과 잘 맞아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받는 게 아닐까 싶어. (4번에서) (5번) 다음 교양 프로그램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 문화배움터에서 소개해드릴 분은 소반장인 이수연 씨입니다. 소반은 예전에 방바닥에 앉아서 생활했던 우리 조상들이 쓰던 작은 밥상인데요. 현대로 올수록 대부분의 가정에서 식탁을 사용하게 되면서 소반과 소반을 만드는 장인들은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수연 씨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소반을 만들고 있는데요. 가업을 이어 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그는 기술에는 완벽이 없다라고 말하며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소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반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 중 하나로 한국 소반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내기 위해 현대인들도 좋아하는 아름다운 전통 문양을 소반에 새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수연 장인은 자신이 지금 소반 장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며 진정한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의 상식 코너에서는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생체 인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신을 밝히기 위해서 신분증을 이용해 왔는데요. 언제부터인지 생체인식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체 인증을 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한 얼굴, 지문, 음성으로 자신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장박동 같은 생체 신호를 통해 인증을 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만의 습관적인 행동으로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걸음걸이라든가 컴퓨터 자판을 치는 습관 등을 분석해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증 방법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신분증을 대체할 생체 인식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하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2번에서) (3번) 다음 뉴스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딸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찾게 된 부모가 있습니다. 단 하루도 딸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어머니. 딸을 찾기 위해 전국에 안 다녀본 곳이 없다는 아버지. 설날을 앞두고 이루어진 감동적인 만남의 현장에 박슬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딸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딸이 나오는 순간 전속력으로 달려가 딸을 안습니다. 서로를 아는 어머니와 딸은 눈물을 흘리며 보고 싶었던 마음을 쏟아냅니다. 아버지도 옆에 서서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딸을 잃어버린 것은 20년 전. 당시 8살이던 딸은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고 온다고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딸 승아 씨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한 것은 유전자 검사. 승아 씨는 부모님을 찾고 싶어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 놓았습니다. 승아 씨 부모님도 혹시 모른다는 기대감에 얼마 전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 봤는데요. 며칠 뒤 잃지 않은 사람을 찾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승아 씨 부모님은 딸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20년 동안 이사도 가지 않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고야 말겠다는 부모님의 의지와 과학기술의 발달이 만나 설날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LEI 뉴스 박슬기입니다. (4번에서) (5번) 다음 수상 소감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지금 대중문화예술상 공로상 수상자 이희준 선생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신데요. 1970년에 데뷔한 배우 이희준님은 올해 연기를 시작한 지 63년이 되었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배우 활동을 시작하여 드라마와 영화에서 수많은 역할을 맡아 개성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올해 최고령 한국 배우로서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은 그는 전 세계인에게
그만의 명품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희주님,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집안 어른들의 반대가 매우 심했습니다. 당시는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무시를 당하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여러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의 명연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기도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하면 언젠가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길을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상으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이 상을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상을 받는 모습이 대중문화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많은 후배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